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저는 오늘 청주에 왔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크죠? 신나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막 개막한 청주입니다. 바로 옆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있고요. 여기 청주 공예 비엔날레 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연초 제조창이라고 해서 담배 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그 연초 제조창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문화를 만드는 문화 제조창이 됐습니다. 짜잔!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1999년에 처음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다음으로 일찍부터 시작한 비엔날레고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보다도 더 오래된 초창기 멤버입니다. 청주에 있는 세계 최고의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직지 심체 요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들 중에 남아있는 걸로는 이게 제일 오래된 직지. 그 안에 담겨있는 고도의 정신성과 예술성, 이것이 공예의 기본 정신 아닐까. 또 이 청주라는 중심 도시를 거점으로 주변에 여러 장인들의 무형문화재 유산들도 많이 있고 공예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 공예 비엔날레를 만들게 됐습니다. 청주는 우리나라 유일의 세계 공예 도시입니다. 9월 4일 개막해서 11월 2일까지 2달 정도 열리는데, 주말에 서둘러서 내려와야지 정말 볼 게 많아요. 저도 지금 볼 생각에 아주 설레는데, 특히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는 거, 그리고 23개나 되는 많은 전시들을 다 품고 있다는 거, 종일 전시 관람하면서 눈을 키워봅시다. 가시죠. 제14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으신 강재영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강재영 선생님은 13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맡으셨던 국제 비엔날레를 동일한 예술감독이 2번이나 맡는 건 전무후무. 우리나라에선 처음이고 공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었습니다. 지난 비엔날레가 사물의 지도라는 주제로 동시대 공예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 그리고 그 새로운 모색들을 이론적으로 좀 살펴봤다면, 이번 비엔날레의 세상짓기는 공예가들과 큐레이터가 협업해서 자연과 인간과 지구의 미래까지도 공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실천편을 찾아보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이론편, 이번에는 실천편.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 세상짓기의 어떤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공예를 어떤 보편 문명으로서의 공예로 바라보는 첫 번째 섹션, 그리고 두 번째는 탄미주의, 그 실천주의 세 번째, 네 번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까지 함께하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시메티라는 작가로 저희 그 본전시의 문을 여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 모든 풍경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인간이 조작한 풍경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쪽에는 손으로 만든 신성스럽게 보이는 형태의 도자기를 같이 함으로써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손으로 만든 공예의 가치까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공예의 성찰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총 55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은 비엔날레를 구성을 할 때 작가의 기존 작품을 가져다가 또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번 전시는 80% 정도가 신작이라는 거. 마리 헤르발트 헤르만이라는 작가인데, 이걸 쭉 한번 보면은 선명한 파란색 배경에 초록색, 사실 파랑과 초록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늘의 색이고 숲의 색이고, 그 위에 놓여진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의 그릇들을 보면서 이 색감, 이 형태가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자기들만의 정서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강석영 도예가께서 구멍을 다 뚫었잖아. 이렇게 창호지 구멍 뚫던 어린 시절의 그 장난기 어린 궁금함 가득한 그런 손가락질 같은 그 구멍들을 통해서 일단은 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일단 국제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한국 작가뿐만이 아니라 외국 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3대째 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집안에서는 꽃의 기운과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를 연구하는 이런 공예 작업들도 만날 수가 있고, 짜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들께서 직접 만든 궁시장의 화살, 화각장의 화각, 그러니까 인두를 지져서 그린 화각 그림, 악기장의 작품, 소반장의 반상, 도자까지.
이러면서 이쪽 풍경은 청주 출신의 젊은 미디어 아트 작가가 이 분위기를 미디어로 뿌려놨다면 이쪽에는 정말 하나의 정자를 만들어놔서 공예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미감과 풍류를 보여주면서 이제 분위기를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여기는 일본의 3대째 목공 기술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무형유산 전승자이신 거고 일본의 인간 문화재로 지정된 목공예 그 아드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아들까지인데 이 일본식 이런 나무통 비싼 고급 샴페인 전용 이 오크통도 만들 그런 전수자의 작품인데 통에다가 안에는 이제 다도 차를 마시는 공간을 연출을 해놓고 요 안에 또 엄청 정교하게 목욕통으로도 쓰이던 나무통이 지금은 와인이나 샴페인 쿨러로도 사용되는 것처럼 공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성에 대해서 한 번씩 느껴보게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가님은 내가 알아. 나 멀리서도 봐도 딱 아는 채림 작가이신데 이분은 오칠 공예로만 페인팅을 하는 오칠 회화 작가? 이 작품들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사계절 풍경을 다 담고 있어요. 노을이 붉게 질 무렵에 산의 형상을 이렇게도 그 오칠 특유의 알료 효과 때문에 보존성이 좋으면서도 오래오래 두고 볼수록 색깔이 은은하게 바뀌고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름다운 그 자체를 위한 공예 작품들. 예뻐야지. 예뻐야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탐미주의자들의 공예 놀랄 준비하시고. 이게 믿어져? 이 감? 마우리시오 카텔란의 바나나처럼 이거 전시 기간 동안에 감 썩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이거 진짜 감 아니에요. 이거 목공으로 한 덩어리의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색칠한 거. 너무 놀랍죠? 옆에 있는 거는 포도와 무화과, 아스파라거스까지 너무 생생해.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배출한 좀 자랑스러운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김희찬 작가는 10년 전에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신진 작가 공모전을 열었을 때 대상을 받은 푸릇푸릇한 작가였는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미술대학으로는 세계에서 최상위급을 차지하고 있는 팔선스의 대학 교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나무를 정말 잘 다루는데 사실 나무가 딱딱하고 뻣뻣하고 정해진 고유의 결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가는 나무를 섬유처럼 그리고 그걸 이 구리선으로 바느질하듯이 이용하면서 이 움직임, 곡면, 방향을 다 조율해서 이런 신기한 모양으로 만들었다니까? 아, 신기하지 않아 진짜? 뒷면을 봐봐. 뒷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방향을 잡아준 거. 그래서 이 김희찬 작가가 이번에 이렇게 나무 드로잉을 펼쳐놓았죠. 이게 나무를 얇게 깎아내서 만든다고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 공예라는 게 말이야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이게 혼자 하면 안 나오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의 결과 움직임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무 드로잉. 여기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이거?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유미주의, 나처럼 예쁜 게 최고야 하는 사람들, 탐미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건 연꽃잎처럼 생겼지. 청주에 실제로 있는 연못에 한창 피었던 그 연잎을 모티브로 제작한 밀랍 작품입니다. 밀랍. 나 멀리서는 유리공예인가 했는데 밀랍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보여주는 작업. 이건 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형태의 손은 마네킹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건 도자 작업이에요. 나랑 닮았다 손이. 손등 파란 힘줄부터 툭 붉어진 뼈, 근육의 표현까지 너무 생생한데 작가가 3D 스캔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하긴 했지만 20번 넘는 도자를 구워가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7, 8개씩, 뭐 많게는 10개씩도 있는 이중적 손, 본래적 자아와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적 자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색깔이 다른 두 가지의 손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나처럼 샤이한데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은 너무 공감하는 작품인데 요새는 이런 걸 보고 그냥 다 미쳤다 그러더라. 정말 이 정교함의 표현이 이 작가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했음을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내놓아서 보여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손톱의 그 반투명한 느낌이랑 핏줄의 느낌이 재밌어. 단 눈으로만 보십시오.
아니 여긴 또 희한한 동물들이 있지. 여기도 이렇게 표면 처리가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금속성 느낌 나겠지만 요건 종이접기로 만든 겁니다. 빤히 쳐다보니까 좀 무섭네. 어머 이거 저 제주도 귤밭에서 보는 듯한 이런 귤. 포도도 이제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했고 여기 있는 이런 채소들도 잘 보면 마트에서 사서 냉장고에 지금 한 4일째 정도 경과한 애들 종이로 극사실적인 묘사력에 일단 한번 놀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예술만의 특별함 중에 하나는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을 이뤄내는 게 또 예술의 힘인데 깨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붙이는 거 그거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킨츠키라는 도자 복원 기술인데 도자기 깨진 걸 정말 흔적도 없이 고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이 도자기는 한번 깨졌던 겁니다 라고 해서 그 깨졌던 흔적, 그 깨진 선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 봐, 깨진 도자기 머리들을 커다란 표범의 얼굴에다가 붙였는데 기괴한 아름다움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존재자를 위한, 우리가 공예라는 것은 쓸모가 있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물건들을 공예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쓸모가 있는 아름다움의 추구가 사실은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 지구, 동물과 식물들까지 아우르는 그 전시가 이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여기는 대나무 풍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바깥 창밖으로 보이는 청주 풍경까지 같이 느껴보라는 뜻에서 조성된 공간. 이쪽도 재밌어. 그림으로 따지자면 정말 하나의 커다란 풍경화처럼 느껴질 텐데 이게 사실은 섬유로 만든 작업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막 지역을 도시에서 온 난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포크레인이 막 달려드니까 동물들이 막 막고 있잖아. 사람들의 필요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원래 살고 있던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메시지까지. 이 공예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실천의 도구로 또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쪽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려도 된다고 합니다. 우와, 바다를 헤엄쳐 가고 있는 물고기도 움직이는데? 물고기, 어머머머머머머 움직이는 거 봐봐. 이 작가가 섬유공예가입니다. 섬유공예가인데 이렇게 천과 바느질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이 풍경은 그냥 신나고 평화롭기만 한 바다 풍경이 아니라 바다 속에는 쓰레기가 잔뜩 떠다니고 있는 민낯을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물 위에 풍요로움만 생각하지 말고 물 아래에 그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좀 촉구하는 그런 작업. 여기 들어오면 지금 옹기 짖는 소리, 옹기라는 그 커다란 도자기를 만들면 흙을 주물러서 형태를 만들고 그걸 또 구워서 만드는데 그 옹기가 만들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조용히 소리를 음미해 보는 게 일종의 명상의 시간 같은 그런 걸 통해서 흙에서 유래한 그 온기가 자연과 함께 이제 완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과의 교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좀 더 묵직한 주제인 것 같지. 탱크입니다. 이게 왜 근데 공예 비엔날레에 나왔을까요? 종이로 만든 탱크. 실제 이제 바퀴를 갖다 썼지만 바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종입니다. 종이처럼 한순간에 부스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평화인 것 아닌가 하는 오싹한 생각과 상상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작품. 이쪽에는 공예 작품으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각각 어떤 국가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영국 국기 문양, 유년잭이 보이는 영국, 롤링스톤즈랑 퀸, 비틀즈 미사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좀 더 섬뜩합니다. 여기는 코리아, 한국을 상징하는 건 청자색, 청자색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 여기 있는 이 국화문은 그 분청사기에 자주 쓰는 문양이어가지고 나 같은 깐깐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증하자 치면 저거는 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인데 뭐 외국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고려하고 보겠습니다. 이쪽은 나이지리아.
저쪽은 멕시코, 탱크와 미사일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공예에 대한 미덕들도 있지만 공예가 또 낼 수 있는 여러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예가 공동체로서의 역할, 이걸 보면 약간 좀 친숙한 뭔가 옛날 조선시대 생랑체에서 머슴들이 모여서 뭐 집신을 짜서 태끼 꼬고 이런 거 상상되지 않습니까? 참피 데저트 위버스라는 호주 출신의 섬유예술가 그룹의 작품인데, 섬유예술과 접목한 작업, 호주 작가라 그랬잖아. 캥거루. 이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 근데 너무 모양이 너무 재밌습니다. 귀엽습니다. 이 정도 돌아가기가 힘들지, 배고프지 않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 여기는 청주 지역의 공예 작가들에게 각각 소재를 달리해서 밥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청자, 백자, 분청, 유기, 옹기, 오칠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8개 종류로 밥그릇을 만든 거. 밥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밥 한 끼 먹는 그 밥 공기 하나도 유심히 보면 좋죠. 이 전시가 재밌어. 지은 밥 먹어야지 이 세상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이거 너무 재밌는데, 태국 작가인데요. 이게 이 작가가 살고 있는 바닷가를 인접한 마을 풍경을 그린 거래. 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이 대나무 공예를 위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합심하고 협동해서 같이 이 공예를 만들어 갔대. 하늘도 표현하고 바람도 표현하고 바다도 표현하고 물결도 표현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유려한 그 공기의 움직임, 찌끄맣게 사람까지도 있는 이런 앙증맞은 작품 볼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인상만 보지 말고 이렇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런 깨알 같은 숨어있는 재미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총 55팀 중에서 한 팀이 거의 80명 넘는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팀입니다. 홍림회. 홍림회는 1982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공예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홍림회는 한 3년 전부터 지팡이를 만들고 있는데 산불에 의해서 타고 남은 목재를 활용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산불이 일어난 과정과 그 이후의 아픔들을 잊지 말고 새기자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죠. 요즘 너무 산불이 많이 나잖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비엔날레에서 이 작가들에게 참여해 주세요, 작품을 같이 한번 해봐요 라고 의뢰한 거는 작년 일인데, 그걸 의뢰하고 작가들이 작업하는 동안에 경북 의성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다 타버리고, 고은사는 사찰이 아예 그냥 전소되다시피 해가지고 사찰을 지키고 있던 동종까지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작품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비엔날레인데, 이 동종도 가져오고 싶었는데 청동으로 만든 톤 단위를 넘어가는 동종이어가지고 여기 설치를 못한대. 이런 거 여기다 잘못 세우면 바닥 꺼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고 여기 의성에서 불탄 목재들을 재료로 한 80여 명 작가들의 지팡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숙연해지지 않아요? 공예라는 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삶을 깊이 있게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또 관람객들이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미미님들 여기까지 다 들어오셔서 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산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저 끝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정말 많은 지팡이들을 보면서 한 번씩 마치 나무를 보듯 눈길을 주면 좋겠어요. 근데 지팡이도 참 다양하다. 작가들의 이 아이디어와 개성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니까. 이렇게 그립감 좋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야, 여기는 나무를 불태워버린 그 산불의 흔적을 마치 되새기라도 하는 듯이 그을림 기법으로 만든 구영모 작가의 작품들. 각자의 취향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열쇠의 모양입니다. 인류가 풀지 못하는 어떤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최병훈 작가님, 어디서 누가 봐도 아우라가 있네. 역시 숙연해진다.
뭔가 공예로 어떻게 실천하고 공예가 어떻게 삶에 확 다가서는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촬영했던 당시 모습들로 이제 전시는 끝납니다. 야, 무슨 영화 끝나고 나서 이게 크레딧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참 걸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비엔날레 본전시관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동부창고 들어가면은 조계종 종정이신 불교 조계종에서 제일 큰 어른이시자 성파 선예라고도 부르시는 예술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는 성파 큰 스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 제목이 명명백백. 이 명명백백은 밝고 희다라는 건데 그 밝고 흰 존재를 느끼려면 일단 우리가 어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어두운 공간에서 눈을 어둠에 익숙하게 이 작품을 봤을 때 진정 비로소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가보자. 우와. 와. 아니 이 사람이 그냥 흰 거 아니야. 이건 한지인데 흰데요라고 했지. 이 흰색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나? 백색의 미감, 기술과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실용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한지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안 믿겠지? 수공으로 만드는 한지를 이렇게 큰 크기로 만든다는 거는 정말 수행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서야 도달할 수 없는, 나는 신발을 벗고 카페트를 밟는 순간 또 하나의 우주에 도달하는 거야. 이건 성파 스님이 오칠공예로 아주 유명한 분이셔서 그 성파 스님의 칠공예의 정수를 또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나 너무 좋은데 진짜? 고개를 들어 멀리 보면 지멍이요. 가까이 칠공예 요걸 보고 있자니 칠멍이고 또 색을 보고 있노라니 색멍할 수 있는 이곳을 일컬어 성파 스님께서는 안선당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할 안자에다가 참선의 선자를 써서 안선당. 그래서 우리 미미님들도 공예 전시 열심히 보다가 성파 스님 전시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면서 명상을 하고 너무 바깥으로만 뻗었던 시선을 내 안으로 좀 수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두고 가라. 현대자동차가 후원한 트랜스로컬 시리즈 그 첫 번째 전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각지의 여러 미술관들 많이 후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섬유예술을 테마로 해서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선보입니다. 섬유예술로 진짜 유명한 나라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이번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중심축을 잡고 인도의 국립공예박물관과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부설미술관인 휘트워스 미술관과 협업해서 3개국 프로젝트로 전시도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섬유예술이 이렇게 엮음과 짜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공예예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는 공예 전시와 공예 비엔날레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데, 공예는 이제 정말로 그 쓰임이 있는 공예품 위주로만 보여준다면 이건 그 공예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좀 더 사회적인 메시지, 좀 더 규모 있는 작품들. 이건 현대미술이지. 고소미 작가의 섬유 작품. 이야, 설치 너무 멋지게 했다. 뭔가 내가 어떤 거대한 역사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봐, 돌로 된 어떤 그 다리를, 난간을 지나서 어떤 큰 게이트로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 컬러를 보건 혹은 이런 기법을 보든지 간에 되게 한국적이진 않다는 느낌 들잖아요. 인도의 장인들과 한국의 유정혜 작가가 협업해서 만든 설치 작품. 뭔가 섬유공예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에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이 현대자동차 트랜스로컬 프로젝트의 지향점이 아닌가 싶어요. 협업과 협력이 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해오던 기법을 가지고 만드는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우리 파릇파릇 공예 새싹들. 야, 숲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숲을 붙였어. 일종의 부종이거네. 이것도 재밌다.
가구를 의인화해가지고 모자도 걸 수 있는 옷걸이,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태적으로도 되게 재치 있고, 갓과 학의 콜라보? 와우. 근데 이거 책상이야. 어린이용 책상으로 쓰면 딱 좋겠네. 여기다 선반처럼 놓고 책도 꽂혀도 되겠다. 이게 재밌다니까. 요즘 공예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이 작가가 상 받은 작가입니다. 대상을 받은 일지. 나무 위를 금속의 사물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들까지. 그 소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여가면서 만들어내는 또 형태와 색깔이기 때문에 시간까지 하나의 예술로 귀결한 20평 작가의 일지라는 작품. 앞으로 이 작가 어떻게 활약할지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향기 반지 끼고 가는 거야. 약간 꽃향기 같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향기가 나는 거야. 자, 이제 태국 전시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범상치 않은 주황색 깃발, 윗핌칸 차나퐁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미로.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고, 가보지 않고서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이 미로에 지도가 없습니다. 전시장 안내판에 지도는 없고 그냥 일단 가보는 거야. 그리고 가보면은 길 끝에서 작품을 만나게 되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그 너머에 숨어있던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많이 잃을수록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흥미로운 구성이지 않습니까? 가봅시다. 이 작품은 라마단 기간에 관찰한 달의 형태를 형상화한 진한 남색을 만들어내는 그 식물성 안료, 쪽물을 가지고 만든 작품. 아, 멋있다. 하지만 여긴 길이 없습니다. 돌아서 가십시오. 태국의 전통 꽃장식 기법으로 마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법을 확장해서 만든 대형 설치 작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만나보겠어. 뭔가 염원이 담긴 듯한 이 느낌. 이건 또 뭐야? 어머머머머. 여기도 되게 독특한 공예인데, 버려졌던 나무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대. 여기 담겨있는 얘기들은 태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 내려오던 설화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태국을 다시 보는 느낌? 여기 이제 내려오면 사실 여기가 입구였던 1층입니다. 들어갈 때 몰랐지. 여기 작품인 거.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트랜스로컬 프로젝트의 작품으로서 인도 작가 작품입니다. 인도의 전통 섬유 공예를 활용한 여러 기법으로 만든 커다란 동물인데, 이 동물이 무려 9가지의 서로 다른 동물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맞춰볼까? 일단 머리 봐봐. 머리는 영혼을 깨우는 수탉, 목은 공작의 목, 혹은 황소의 혹이래. 앞다리는 힘센 코끼리, 뒷다리는 하나는 사슴, 또 하나는 호랑이, 그리고 손은 잘 보면은 종이 공예거든요. 저 연꽃은 깨달음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재밌지? 원래 인도가 여러 가지 설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다신교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도 특유의 그 예술적 참신함이 있는데, 잘 보면 인도의 신화 이야기도 다 담겨 있고, 4개의 팔다리 등의 혹, 꼬리, 머리까지 다 다르게 제작되어 있는 기법들. 이게 공동 작업이어서 작가들은 다 서로 다른 작가들 협력 작품이고, 이걸 또 하나로 만든 것. 그게 사실 문화의 교류 아니겠어요? 여기도 트랜스로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소미 작가의 작품 앞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공예를 즐기는 인구가 유난히 늘고 있대요. 지난 2023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3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고, 주말에는 정말 부쩍부쩍 하는데, 공예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미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럼 어떤 것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건 길이길이 남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도 우리가 공예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공예 비엔날레 잘 보시고 안목도 높이고 생활도 좀 더 풍요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안목 높여서 좀 더 멋쟁이 되고 싶으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보러 오세요.